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칼을 품고 자는 것과 같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사람,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사람, 그런데도 정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공자는 평생 사람을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논어에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인간관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공자가 말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전쟁과 배신이 일상이던 혼란의 시기였죠. 그 속에서 공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도 있었고, 권력자도 있었고,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벗을 사귐에 신중하라. 왜 그랬을까요? 공자는 사람이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아무리 조심해도 물듭니다. 마치 흰 천을 먹물 옆에 두면 언젠가는 검게 변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공자가 말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원영색, 선의인자. 말을 꾸미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공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경계한 게 아닙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경계한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진심을 잘 전달합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보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도움을 청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필요 없어지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요.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뒤에서는 다른 사람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분 험담을 합니다. 공자가 이런 사람을 경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도구로 봅니다.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칭찬은 하는데 왠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말은 달콤한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자가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익을 원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오직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손익계산으로 봅니다.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게 뭐가 좋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굽실거립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합니다. 심지어 무시하기도 합니다. 공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넘쳤습니다. 모두 뭔가를 얻으려고 몰려들었죠. 하지만 그
그 권력자가 실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른 척 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현실을 보며 깊이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있을 때만 모인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식사하자고 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뚝 끊깁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는 읽고도 답장이 없습니다. 더 씁쓸한 건 이런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예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진정한 어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입니다. 환경 탓, 운 탓, 다른 사람 탓. 절대 자기 탓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일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공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일을 함께하지 마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배우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주변 사람들이 입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해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상황이 그랬다며 변명만 합니다. 상처를 줘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잡아댑니다. 심지어 내가 오해한 거 아니냐며 상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잘못을 지적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진정한 덕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자는 특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며 험담을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깁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험담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향원. 마을의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착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봅시다.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퍼뜨린 겁니다.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믿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와서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서는 내 험담을 하겠구나. 공자는 말했습니다. 뒤에서 사람을 논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앞에서도 거짓을 말한다. 5번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보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2번, 3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좀 도와줘. 저번처럼만 해줘.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해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안 도와줘? 전에는 해줬잖아. 여러분의 도움이 의무가 되는 순간입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받을 줄만 알고 주는 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10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한 번 도와주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과거에 받은 도움은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한 번만 기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바쁘다며 피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은 언젠가 배신한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움이 되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여러분이 쓸모 없어지면 떠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나이 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6번째,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과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소인은 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소인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합니다. 와, 잘 됐네. 축하해. 하지만 표정이 어둡습니다. 눈빛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야. 운이 좋았네. 나였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럴까요? 질투 때문입니다. 공자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회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였죠. 안회가 칭찬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제자들 중 일부가 질투했습니다. 저 사람만 편애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공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질투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씁니다.
자기 발전에 쓸 에너지를 남을 깎아내리는 데 씁니다.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성공을 평가절하하려 합니다. 별거 아니네. 그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지. 반대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보다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아서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7번째,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평생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것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것이다. 겸손한 말입니다. 공자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게 기본 태도입니다. 설명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정은 항상 그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거부합니다. 결국 일이 잘못되고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탓은 아닙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을까요? 고집불통. 고집만 세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배우려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8번째,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의는 단순히 공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적절한 거리, 즉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지나치게 친근합니다. 사적인 질문을 막 합니다. 결혼은 했어요? 돈은 얼마나 벌어요? 그 자식들은 뭐 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래요?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 좀 해줘. 금방이야. 잠깐만 도와줘. 어렵지 않아. 거절하면 왜 그래? 친구 좀 도와주지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사람은 그 선을 계속 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돈 좀 빌려줘. 금방 갚을게. 갚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참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박하다고 합니다.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야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야박한 겁니다. 9번째, 변명만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진정한 어른은 실수를 인정하고 고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상황 탓부터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명을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매번 똑같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변명합니다. 일을 망치면 변명합니다. 사과는 없고 변명만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사람을 보며 뭐라고 했을까요? 말만 많고 실천이 없는 자는 믿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변명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고치지도 않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여러분이 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여러분이 메워야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잖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설을 강조했습니다. 설한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배려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나쁠 텐데 남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배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편할 대로만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 늦은 시간에 전화합니다. 지금 시간 괜찮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차가 막혀서라고 대충 둘러댑니다. 기다린 사람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게 늙는다. 왜 그럴까요? 배려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지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관계는 끝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자가 말한 멀리해야 할 사람 10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이익만 따지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계 없는 사람, 변명만 하는 사람, 배려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멀리하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정도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잃는 겁니다.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쏟으면 좋은 관계를 가꿀 힘이 없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귀한 겁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게 공자가 평생을 살며 얻은 지혜입니다.
공자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정말 단순한 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나빠집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이 그렇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거리를 두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사귐에 신중하다. 그래서 평생 후회가 없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이 공감됐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